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느낌이 오는 분들은 오랫동안 시도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별을 원치 않아서 상대를 붙잡고자 하는데 당시에는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재결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잡힐 것 같기도 한데 안 잡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시종일관 단호해서 잡을 수 없거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는 경우 중에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만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시간도 좀 많이 지나고 서로 연락 한 통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나도 이제는 마음이 거의 없어져서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어찌저찌 우연하게 연락이 닿아서 약속까지 잡게 되고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정말 서로 별 노력 없이 다시 재결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죽어라 노력을 해도 안 됐었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재회가 된 거죠. 실제로 남녀 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설령 상대방이 나와 헤어질 때 나는 절대로 재회라는 건 하지 않는다. 죽어도 너는 다시 안 만난다. 이제는 그만 연락해라.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만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까요? 사람의 심리가 왜 그렇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본인이 상대에게 극단적이고 단호한 말을 했었던 그 상황은 확실히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내 감정이 정확하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감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미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릴 적에 다리가 부러졌던 적이 있어요. 그 사실과 그때의 상황은 누구나 다 기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아팠었는지는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다 회복을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최근에 아팠었던 기억 또는 큼지막하게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이 있으면 그때의 기억과 비교를 해서 얼추 기억을 맞춰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다시는 절대는 안 만날 거라고 하고 주변에도 이미 이야기를 다 하고 다녔는데 끝에 가서는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민망해하는 커플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단호했지만 마음이 풀리기도 하는 두 번째 경우는 본인의 삶이 나랑 헤어지고 더 행복해졌냐 아니면 반대로 우울해지고 힘들어졌냐, 이에 따라서 충분히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남아있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불행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끔은 좀 못 살아주는 게 좋은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람은 반드시 우울하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찾아와요. 심지어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도 그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결국에 끝에 가서는 우울을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잠시 행복해 보일 뿐 끝내 추락하는 사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서라도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내가 안달이 나 있고 감정적으로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과 헤어지고 이제는 궁금함 정도, 내지는 호감, 호기심 정도의 마음일 때 잘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호감 내지는 호기심 정도의 마음을 갖고 연락을 이어갔는데 상대가 잘 받아준다면 내가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성장한 모습 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응원을 전하고, 혹시 잘 안 받아주면 불편했으면 미안하다고 잠시 물러나서 또 다음에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몇 달 후에 다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라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회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느낌이 오는 분들은 오랫동안 시도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재회는 선택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도 너를 선택해서 다시 만나려는 거고 상대방이 응한다면 너도 나를 선택해서 다시 만나는 거니까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재회가 하나의 선택이 되려면 중요한 부분은 재회의 타이밍을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선택이 아니라 구걸이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너도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딱 맞춰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상대방은 지금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인생이 엄청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타이밍에 재회하고 싶다고 온 마음 다해서 다가가면 아무래도 차일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순탄치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회에 대한 마음이 10일 때 상대방은 0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나도 예전만큼은 아니야, 막 구걸하면서까지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아. 근데 그때 상대방은 삶에서 슬럼프를 느낀다던가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게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타이밍을 모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긴 시간 동안 상대방이 부담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좀 길게 본다 치면 연초에 한 번, 상대방 생일에 한 번, 이럴 때만 최대한 가볍게 연락을 해서 임팩트를 남기는 게, 당연히 난 지금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정말 너여야만 안 돼, 이럴 때보다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상담을 나눠오면서 발견한 바로는, 재회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하게도 상대방이 지금 나를 거절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확률로 재회가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 이별 때문에 힘들어 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내가 너무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버려서 재회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매달릴 때는 안 만나주더니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연락이 오더라. 당연히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들 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클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다시 만날 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그래서 이 사람과는 인연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새롭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게, 재회는 상대방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을 해봐도 정말 진지하게 미래까지 생각을 해볼 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타이밍을 미루든 바꾸든 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보통 우리가 헤어질 때 특히나 내가 이별을 당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끝에 가서 상대방에게 나의 단점이나 나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회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들었던 말들, 그리고 내가 반성한 부분들을 고쳐서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다수의 경우에 내가 진짜 남을 욕하고 비하하는 거에 서스럼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헤어질 때 상대방의 치명적인 단점이나 정말 매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을 못 하는 거고 끝까지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걸 말하면 상대방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말해줬던 단점이나 부족했던 점들이 진짜 이별의 이유가 아닌 경우도 덜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긴 연애를 이어왔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가끔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거나,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언급했던 그 부분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가끔씩 너 오늘따라 진짜 너무 못생겨 보여,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뒤따라오는 말이 항상 있죠. 야, 너가 진짜 못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연인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연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흔하게는 가정 환경이나 가정 분위기, 유머 코드, 대화 방식, 속궁합, 외모, 개인의 능력 등등, 이 안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나를 맞춰왔던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이 말했던 것들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럴 때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모르겠고 감이 전혀 오지 않는다면 내 감정이 좀 상하더라도 나를 정말 팩트 폭행해줄 수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있으면 진짜 있다고 할 거고 없으면 정말 없다고 할 텐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그 부분이 정말 클 수도 있었겠다, 컸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뒤늦게라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사연을 받아왔지만, 당시에는 정말 간절하다고 하셨던 분들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벌써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디데이와 커플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민망할 정도로 내가 재회를 빨리 포기할 수도 있고, 힘들었던 마음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